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두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당신이 진짜 사람인가? 이걸 증명하는데 모든 걸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정말 큰 문제잖아요. 봇, 딥페이크, 가짜 계정 이런 게 인터넷에 그냥 넘쳐나다 보니까 뭘 믿어야 할지, 누가 진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죠. 파이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바로 암호화폐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가 아주 큰 움직임을 보였어요. 유럽의 새로운 암호화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카, 이걸 준수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한 건데요. 이건 뭐랄까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백서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솔직함입니다. 문서를 딱 펴보면 규정에 따라서 이 암호자산은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금융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바로 파이가 이제부터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인 거죠. 백서를 보면 시장이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는 변동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킹 같은 사이버 위협까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위험 이야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백서는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정체성이 뭔지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진짜 P2P 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강자인 파이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처음부터 이런 규제 시대를 예상하고 딱 맞춰서 설계된 네트워크가 있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인간 증명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풀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링크는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검증된 진짜 사람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A16나 판트라 캐피탈 같은 거물급 VC들한테 투자도 받고 구글 포스타트업스 지원까지 받고 있으니 시작부터가 다르죠. 그럼 인터링크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자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보장하겠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러 단계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실시간성 확인이에요.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사진인지 AI가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AI가 얼굴의 특징을 싹 스캔해서 고유한 디지털 서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이 데이터를 영지식 증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로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죠. 이 영지식 증명, GKP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클럽 입구에서 경비원이 신분증을 보고 이 사람 성인 맞네 하고 확인은 하지만 정작 제 이름이나 주소, 생일 같은 개인정보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증명은 하되 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거죠. 경제 모델을 보면 두 네트워크의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달러라는 단일 토큰 하나로 채굴 보상부터 거래까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시스템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커뮤니티 보상, 그러니까 휴먼 마이닝을 위한 ITLG 토큰이 있고 기업들이나 인프라 사용을 위한 ITL 토큰이 따로 있는 거죠. 목적에 따라 토큰을 분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프로젝트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결국 온라인에서 진짜 인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방식, 그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명확하죠?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그 엄청난 커뮤니티 규모와 시장 선점 효과입니다. 반면에 인터링크는 처음부터 규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아주 깔끔한 기술 인프라가 강점이죠. 규제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요. 파이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 미카 같은 규제에 맞춰가는 방식이라면 인터링크는 아예 처음부터 규제에 맞게 만들어진 거죠. 심지어 운영 방식, 즉 거버넌스도 파이는 핵심 팀이 중심을 잡는 중앙화된 구조인 반면 인터링크는
한 사람당 한 표를 행사하는 탈중앙화된 DA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프로젝트를 보고 있으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지?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자신을 맞추려는 기존의 거인, 파이, 그리고 바로 그 미래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도전자, 인터링크. 이 둘의 대결인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프로젝트 모두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료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바로 둘 다 참여해보는 병행 채택 전략입니다. 왜 둘 다 참여하는 게 좋으냐? 첫째, 이건 일종의 분산 투자 같은 거예요. 이 신흥 분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쪽에만 몰빵할 필요는 없죠? 둘째, 가장 중요한 건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되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파이는 그 오랜 역사와 엄청난 커뮤니티 자체가 이미 큰 자산이고요. 규제를 뚫고 살아남으려는 의지도 보여줬죠. 반면에 인터랭크는 미래의 서비스들이 꼭 필요로 할 만한 신뢰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힘과 기술의 힘이라는 두 가지 미래 가능성에 모두 발을 담가두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프로젝트를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나는 진짜 인간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신원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